입술 너무 건조해. 나 입술 되게 건조해 지금. 바세린 필요해요. 이 사람 마음도 되게 건조해. 아 그래. 뭐야 갑자기. 피부 좋아진 거 봐. 아니야? 자,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걸 이제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먼저 상견례를 하고 그 다음에 결혼식장을 알아보면 결혼식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상견례 이후 결혼식 날짜 전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집을 계속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집안과 직원 사이에 왔다 갔다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신혼부부들은 뭘 해야 되냐, 둘 다 직장인인데 주말이라고 해봤자 한 달에 8번밖에 없는 주말을 집만 알아보는데도 굉장히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게 바로 이제 플래너를 만나는 거죠. 웨딩 플래너. 신랑님 나가신다. 조용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렉강님한테 많은 감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하시니까요. 이제 플래너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쁜데 그걸 어떻게 다 정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플래너를 만나서 플래너에서 이제 패키지 같은 거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저 같은 경우 제외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사진은 이제 렉강님 찍어주시고 뭐 헤어 메이크업은 이제 영원히 샵이 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서 이 부분은 되게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누가 5cm 키높이야. 스드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이제 결혼식 날 당일날 메이크업 하는데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이 거의 300에서 조금 비싼 거는 이제 500만원 패키지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되게 짜잘한 것도 정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축가는 남성 4중창으로 할 것인지, 부케는 어디서 할 건지. 부케는 또 따로 해야 된대요. 결혼식 꽃은 결혼식장에서 많이 해주는데 신부가 던지는 부케는 따로 해야 되는데 나도 몰랐어. 그래서 그것까지 플래너가 자잘한 걸 다 이제 한 번에 끝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타임라인을 이렇게 적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스튜디오가 여기 있고 드레스가 여기 있고 메이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스튜디오 촬영하는 날 아침에 메이크업 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연히 결혼식 날 아침에 메이크업 하겠죠. 이 메이크업은 혼주, 즉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의 메이크업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또 이제 플러스 가격이 들어가고 뭐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드레스는, 드레스도 이번에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드레스 같은 경우는 본식에 진짜 결혼식 날 입는 드레스가 있고요, 스튜디오 촬영 때 입는 드레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드레스는 이제 2개. 만약에 스튜디오 촬영을 좀 여러 가지 다채로운 드레스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개수가 늘겠죠. 기분 이상해. 그리고 또 본식도 필요연 2차가 있는, 그러니까 호텔 같은 데서 하면은 1부 끝나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테이블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인사하는 그런 그때가 있잖아. 그때 또 따로 다른 드레스를 입기 위해서는 호텔에서 할 경우에는 드레스를 본식도 2개를 빌린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진 찍을 때 드레스 2개 빌렸고요, 이때 결혼식 때 드레스 2개 빌렸습니다. 스튜디오 촬영은 청첩장을 만들기 위한 사진, 그리고 결혼식장에 이제 장식할 액자에 들어갈 사진, 그런 것들을 찍는 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이 한 달 넘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진을 먼저 찍어야 청첩장도 돌릴 수 있고 결혼한다고 사람들한테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찍는 것도 사진 찍는 건데, 사진 찍는 시간보다 지금 신부가 드레스 2벌 갈아입으면서 머리에 뭐 면사포 베일을 썼다가 뭐 벗었다가 뭐 볼레로 입었다가 뭐 이런 신부가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져서 시간이 거의 하루가 다 소모됩니다. 보통 이거 결혼하기 한두 달 전에 하나요, 형? 보통 3, 4개월? 3, 4개월 전에. 뭐 빨리 하는 애들은 6개월 전? 청첩장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 당일이랑 스튜디오 촬영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청첩장이랑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모바일 청첩장 등을 통해서 내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 알릴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스드메는 스튜디오 촬영 날짜를 중심으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벌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집을 계속 구하면서 결혼식 날짜까지 이제 스드메를 하면서 이제 차차차차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가고 있는 판국에 또 이제 뭘 해야 되냐? 이건 좀 사실 부모님의 영역이긴 한데, 예단과 예물입니다. 예단은 천으로 된 거예요. 이불, 옷, 한복 이런 것들. 그리고 여자가 남자 집에 보내면서 제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됐으니 저의 허물을 잘 덮어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비단할 때 그 단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물 같은 경우는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결혼반지 뭐 다이아 1캐럿 정도 보니까 요즘에는 뭐 10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이아 반지 하나 하든지 아니면 뭐 진주 루비 해가지고 3피스 맞추는 뭐 그렇게 한다는데, 저희는 그냥 반지 하나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 특별한 법칙이랄 게 좀 없어요. 이제 선물들을 이제 주고받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이게
진짜 트리키한 부분인데, 예단은 이제 여자 쪽에서 남자 쪽한테 입으로 준다든지 옷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옷을 어떻게, 요즘에 옷을 어떻게 사겠어. 그러니까 돈을 보내줘요. 예단비를. 옷 맞춰 입으시라고. 아버님 옷 맞춰 입으시고, 난 동생 있으니까 동생 옷 맞춰 입고, 할머니 있으면 할머니 한복 맞춰 입으시고 하시라고 돈을 보냅니다. 근데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보냈어. 그러면 옷을 맞춰 입잖아요. 그리고 돈이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할까? 그걸 다시 돌려줘야 돼요. 예단비를 주고 신랑 쪽에서 옷을 쫙 맞춰 입고 남는 돈을 돌려주는 거야. 이 진짜 와 미쳤잖아. 이런 막 불필요한 말도 안 되는 액션을 막 취하고 있더라니까. 근데 이게 제가 나이가 이제 좀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판단을 내려야 될 경우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 얘기를 듣는데 와 무릎을 쳤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적절성, 밸런스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자가 집을 다 해줘. 그러면 예단비를 여자 쪽에서 입장에서는 남자가 집을 다 해왔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저 정도 집을 해왔으니까 이 정도 금액을 주면 괜찮겠다 라는 적정한 수준이 있잖아. 근데 그 적정한 수준이 여자 쪽에서도 적정한 수준이어야 되고 받는 남자 쪽에서도 적정해야 되지.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 근데 이제 숫자로 딱 나오는 거죠. 돈으로. 그냥 숫자도 아니야. 돈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진짜 얼마나 진짜 이게 내가 진짜 개소름인 게, 우리가 저 정도 했으면 됐지 라고 말은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결혼하는 순간에 왜 그렇게 숫자까지 봐야 될까요? 왜냐? 결혼할 사람이니까. 화장실 가야 돼 저기? 떨리지? 아니? 옷을 사람이가 이렇게 많은 거야. 뭐야? 뭐 하는 것이야? 어이구야. 아이고. 너무 피곤하네. 진짜 소름 아닙니까? 이러고 있어요. 저희도 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비록 되게 잘 넘어가긴 했는데, 그래서 예단비를 받았는데 저희는 예단비를 다 그냥 돌려줬어요. 집 나가면 집 나간 며느리 돌아온다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서로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고 그러면은 훨씬 편하겠다. 근데 그날 엄마가 말을 못해서 나도 엄마는 그래도 경험이 있으신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지 맙시다 해도 이런 절차가 한 번 있음으로 해서 저 집안은 이렇게 됐을 때 저렇게 행동하는 집안이구나 드러나는 거죠. 되게 신기하잖아. 걱정이야. 나 걱정이야. 그래서 다 그래도 원래 하시고 싶으셨던 거 다 뺐어요. 야, 솔직히 아들은 장가를 보려면 집도 사주고 이래야 되는데야. 이렇게 고생했어. 아니 근데 또 이렇게 또 되게 짜증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건데, 결혼은 어찌됐든 간에 두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어떤 기질이라든지 그 가풍이 그 사람한테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문과 가문이 만나서 나 개인과는 굉장히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데, 사실 나도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자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부모님을 거의 따라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자면 내가 보고 배운 게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건데, 그게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나한테 되게 물려 내려왔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문과 가문의 만남에서 저쪽의 가풍을 보기 위해서 돈을 왔다 갔다를 지금 여자 쪽에서 예단비를 주고 또 절반을 돌려주고, 이런 행위들이 저 사람이 우리 가족에 들어왔을 때 과연 잘 융합할 수 있고 시너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최소한 사고는 치지 않지 않겠느냐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어떤 필터링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있다는 걸 이걸 처음 알았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심지어는 뭐도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이 예단 예물을 우리가 보내잖아. 남자는 이제 예단비를 받고 옷을 맞춰 입고 돈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남자 쪽에서 여자한테 이제 반지라든지 귀금속 같은 걸 이제 그러니까 예물을 보낼 때 그걸 누가 보내냐면 남자 신랑의 친구들이 오케이? 남자 신랑의 친구들이 얼굴에 가면 쓰고 그 예물들을 요즘에 리모아에다 하는데 이게 함이죠. 함에다 넣고 가는 겁니다. 여자 집까지 가는데 깽판을 부리잖아요. 한 걸음 갈 때마다 뭐 돈을 얼마를 넣어야 되고 뭐 그게 이제 요즘엔 안 하는데 그게 이제 함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여자 집 입장에서는 남자의 친구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남자의 친구, 즉 함을 말과 마부들을 보면서 아 쟤네가 놀 때는 저렇게 노는구나 라고 살짝 볼 수 있는 거죠. 진짜 개소름이지 않습니까? 이 조상들의 어떤 이 필터링 검증 과정이 정말 저는 되게 이걸 왜 이렇게 결혼 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진짜 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파혼을 하는 커플도 많이 보고 이때까지 그 다음에 그냥 대충 준비해서 결혼했더니 이혼하는 커플도 많이 봤어요 진짜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돈을 막 줬다가 옷 맞춰 입고 얼마를 남겨서 줘야 되고 막 이런 진짜 애매한 과정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데서 틀어질 사람이면 평생 못 간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거 하다가 집 구하다가 파혼하는 게 이혼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혼수 얘기를 뭐 안 하긴 했는데 예단 예물 할 때 이제 혼수는 거의 여자가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것도 좀 의미가 없는 게 요즘에는 그냥 간소화가 돼가지고 집도 절반씩 하고 이런 것도 다 그냥 절반씩 하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어찌됐든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두 사람의 사랑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이라는 것도 제가 이제 조금 살아보니까 몇 억이 우리 집에서 나가야 되고 내 돈으로 몇 억을 줘야 되고 거기에 상응해서 뭐 예단 예물을 얼마를 해야 되고 라는 마치 사랑한다고 착각했지만 좋은 면만 보고 사랑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근데 이렇게 집을 구하는 과정 그리고 예단 예물 혼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다 보면 돈이 연관되기 시작하면서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맞았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게 만드는 그런 아주 복잡한 검증 과정을 통과를 끝까지 해야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많은 젊은 남녀들에게 이 과정들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거든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가족을 잘 만들어야 된다.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 과정들이 필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하는 법, 결혼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브이로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바! Ba